안녕하세요. 이번에는 API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API 많이 들어보셨죠? 뭐, 공공 API, 무슨 뭐, 구글 API,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API라는 거는 뭐, 저도 뭐 정의는 뭐 한번 찾아보세요. 뭐, 나무위키나 뭐 이런데. 정의는 저 뭐 찾아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저는 늘 얘기하지만 그냥 실무에서 느끼는 뭐 그런 정도만 알지, 뭐 API가 뭐다, A는 뭐고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근데 느낌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브라우저에서 여기에 이제 우리 웹서버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요 스태틱 폴더에 있는 어떤 파일을 주죠. 뭐 SPA, HTML을 줄 수도 있고 뭐도 줄 수 있고, 요거는 API라고 안 하고,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요 SPA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잖아요. 이 HTML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이 내부적으로 안에서 도구 데이터를 내놔서 내부 데이터가 바뀌는 어떤 그런 느낌을 AP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알면 더 좋겠지만, 실무가 위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냥 몸으로 느끼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API를 이제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지금까지 한 건데, 요거를 이제 프론트 엔드라고 해요. 프론트, 전면에 내세워진 어떤 화면, 프론트 엔드라고 하고, 이 이제 서버 단,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얘를 서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백엔드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웹의 흐름이 나중에 이제 DB를 다룰지 안 다룰지 제가 좀 고민이 좀 있어요. DB를 어떤 걸 다뤄야 될지. 아무튼 어떤 식으로 로직이 되냐면, 브라우저가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홈페이지 내놔라 해가지고 퍼블릭에 있는 뭐 SPA 인덱스에다 이제 갈아 껴야겠다. 일단은 여기를 컨트롤 A 카피, 컨트롤 C 카피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자고요. 이제 앞으로는 요게 이제 일로 들어오겠죠. 아무튼 브라우저가 요청해서 요 파일을 얘가 받고 나서 이제 얘가 어떤 도구 정보를 불러줘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요 라우트의 도그스에서 이 도구 HTML이 아니라 도구에 대한 그 정보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도구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뿌려주는 뭐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이제 예전에는 나눠서 했어요. 이렇게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거기 한 명 더 있죠. 그 뭐야, DB 뭐 있어. DB 엔지니어. 뭐 그리고 DBA라고 하나?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직군들이 필요해요. 근데 물론 큰 프로젝트에선 그 직군들이 다 필요해서 한 4명, 5명 그러니까 4, 5 그 군이 모여서 웹서버를 구동시켜야 했는데, 지금도 현재 뭐 공공기관의 뭐 그런 사이트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간에 지금은 간편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축소 해가지고 일을 가볍게 이제 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역할들을 이제 혼자 다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다 하는 걸 뭐라고 하더라? 풀스택 뭐 엔지니어, 풀스택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풀스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다고 막 나 풀스택이야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주 간단한 정도는 풀스택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 뭐 하면서 느끼는 게 제일 좋죠. 일단 서버를 구동시켜주고 웹서버 구동했고, 이제 루트를 호출하면 index.html을 내놓게 되죠. 이제 일단 뭐 이런 좀 예, 후진 사이트가 지금 나타났고, 여기서 이제 API가 뭔지 이제 얘기해주면 아주 간단해요. 여기다 버튼 태그, 요것도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버튼 태그에 온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온클릭을 하면 어, get docs라는 함수를 호출한다고 하자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get doc 뭐 이런 라벨을 붙여 넣자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id dog라는 p 태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어,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올 거예요. 요 getDoc으로 받아서 getDoc으로 요청해서 여기를 바꾸는 뭐 그런 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누르는데 지금 getDocs라는 함수를 안 만들었죠. 함수를 getDocs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자고요. 뭐 이렇게 펑션을 써도 되고 이렇게 콘스트로 해도 되고 뭐 또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호출되는지 콜 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내가 작성한 게 맞는지 한번 리프레시 컨트롤 R. 엣지에선 뭔지 모르겠다. 온클릭을 하면 getDocs가 호출이 안 됐죠. 지금 이게 틀려서 이래서 타입스크립트 써야 돼. 자, 이렇게 해가지고 getDoc 하면은 함수 호출이 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함수 호출이 됐고 여기서 저는 이제 독스에 이제 호출을 할 건데 이제 이거는 로드 됐고 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여기에 호출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app.use docs는 요 파일을 참조하라고 하는데 요 파일에는 docs라고 이제 외치면은 요런 텍스트를 6글자네요. 6글자의 텍스트를 저한테 보내줄 거예요. 어떻게 근데 호출하냐? 여기서 막히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제 이것도 메소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API 요청하는 거. API 또 서론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get 뭐 pos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를 REST API라고 해요. REST API이기 때문에 RESTful하네. 뭐 이렇게 형용사로 RESTful한 API다라고 이제 합니다. RESTful API로 요청할 때는 이 브라우저 기본으로 있는 요청할 수 있는 메서드가 있어요. 바로 패치라는 메서드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인풋에는 request info 아니면 URL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여기다 URL 어디냐면 현재 위치에서 현재 같은 저기죠. 뭐 구글닷컴에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doc스다. doc스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얘가 뭐라고 써있죠? 프라미스 리스폰스를 한대잖아요. 프라미스인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어싱크 함수로 만들어줬고 const 이렇게 해주면은 doc스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어떤 데이터를 꺼내주죠. 무슨 데이터죠? 리스폰스라는 데이터래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 되죠. 이거는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지 백엔드도 한번 보자고요. 백엔드 여기에 어떻게 진짜 들어오는지.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컨트롤 R 리프레시 해주고 이제 getDocs라면 패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getDocs 하면은 이거를 눌러서 await로 여기 들어왔고 백엔드 들어왔으니까 여기 백엔드는 여기에 표시돼요. 콘솔 로그. 프론트엔드 콘솔 로그는 여기, 백엔드 콘솔 로그는 여기. 그래서 도그를 보내줬나 봐요. 근데 도그를 보내줬는데 얘가 받은 거는 리스폰스라는 애였죠. 리스폰스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 중에 내가 받은 제발 이 독스 느낌표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고. 왜냐면은 얘는 리더블 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어려워요. 얘를 파스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 저기인 프론트엔드에 있는 이 패치 대신에 뭐 엑시오스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리퀘스트나 뭐 이런 메소드 말고 그러니까 저기 뭐야 서드 파티 메소드를 그래서 많이 쓰는데 얘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얘를 await로 해줘야 돼요. r.text 이건지 저도 잘 안 써요. 패치를 엑시오스 쓰지.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보낸 독스가 읽혀질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거죠.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안에 이제 화면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onst 엘리먼트는 뭐냐면 도큐먼트에 get element by id인데 id 이름이 도구였죠. 도구에 el.inner 텍스트는 텍스트다. 이렇게 해주면은 뭐 굳이 콘솔 필요 없고 리프레시해서 get docs. 예, API 처음으로 만들어 보신 게 되겠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API를 만드는 겁니다.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ESTful 하다는 건 뭐냐면 제가 매번 강조한 게 있어요. 모든 데이터 처리는 네 가지만 기억하라고. create하고 read하고 그리고 써야 읽으니까 그 다음에 업데이트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울 수 있어야 된다. 그 RESTful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get 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콤마하고 여기에 이제 다른 걸 써줄 수가 있어요. 뭐 다른 get 요청 여기도 get이라고 이제 쓸 수 있는데 아마 이게 되나? 메소드라고 해요. 이 방법이 뭐냐? 내가 지금 요청하는 게 이거를 이게 아마 생략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네, 되죠. 근데 그것처럼 CRUD 그거는 데이터베이스 얘기인데 이제 RESTful 하다는 건 뭐냐면 뭐야 CRUD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C는 포스트, C는 크리에이트 생성하다잖아요. 포스트도 이제 뭐 블로그를 포스트한다, 뭐 아티클을 포스트한다, 이제 뭘 만들 때 만드는 느낌이라서 여기에 바로 요건 지워버리고 포스트라고 하죠. 이렇게 라우터에 포스트를 주고 같은 경로 뭐 이렇게 하자고요. 뭐 다른 경로 써도 되고 포스트를 해서 여기에 데이터를 밀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get 요청에는 데이터를 밀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가져오기만 하는데 얘 같은 경우 request body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내용을 써서 여기다가 포스트를 하면 요거를 이 body를 받아다가 뭘 해야겠어요. 데이터베이스나 어딘가에 저장해 놔야 되는 거죠. 뭐 어떤 일기를 썼다거나 가계부에 뭘 쓰다 그런 앱을 만들 때 여기에 이 request body를 DB나 이런 데 써주고 잘 됐다 뭐 이런 정도만 써주면 됐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이렇게 뭐 이건 보통 안 해도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포스트 그러면은 이걸 만든 거고 그럼 수정하는 건 뭘까요? 수정하는 건 DB에서는 업데이트지만 여기서는 이거 요새 이거 잘 안 써가지고 까먹었네. 패치였나? 자, 패치랑 저기랑 뭐가 다른데? 패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풋이다. 풋이랑 패치 두 가지가 있는데 느낌이 제가 까먹었어요 지금. 네, 이거는 수정한다. 근데 여기다가 뭐 들어온 게 맞는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기는 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딜리트가 있죠. 이제 지워야 된다. 얘는 이제 CRUD의 딜리트 그 딜리트가 똑같죠. 딜리트.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리스폰스 저기를 줘야지 안 그러면은 얘가 이제 먹통 상태가 돼요. 먹통 상태라기보다 뭐 해야 할 일을 놓친 거지. 항상 엔드포인트 단에서 이렇게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 나 잘 받았다고 하든지 뭐 오케이 뭐 이렇게 써도 좋고요.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이 페이지 내에서 지금 페이지 하나 가지고 하는 거죠. 얘네들 지금 안 쓰죠. 지워버려야지. 모르겠다. 아무튼 간에 자 이제 포스트를 해봅시다. 포스트를 하려면 내가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어야겠죠. 또 HTML 또 들어가네. 지금 요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 생 HTML이라고 하고 요런 자바스크립트를 생 자바스크립트를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데 바닐라 스크립트라고 하지. 요거 마지막으로 쓸 거예요. 이제 그만 쓰고 싶다. 저도. 밸류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하는 건가? 일단 해보면 알겠지. 저도 이거를 인풋 이렇게 쓰질 않아요 보통. 자 그리고 여기 버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포스트 독 뭐 이렇게 하자고요. 포스트 독하고 인풋 밸류가 넣으면 되겠죠. 포스트만 해줘야지. 자, 그러면 포스트 독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야겠네. 포스트 독이라는 함수 만들고 얘 어싱크로 하는 게 편리하겠죠. 그리고 밸류를 얻어와야 되는데 밸류는 뭘까? 밸류는 제의 또 이 밸류를 찾아내야겠죠. 이 id가 있어야겠네. 그러면 id p도 pd라고 할게요. 그냥 const v는 도큐먼트에 get elemented by id인데 pdoc이라는 애에서 밸류죠. 인풋의 밸류를 가져와. 그거를 이 밸류를 잘 써있는지 쓰는지 그것만 일단 테스트를 해보죠. 왜 테스트를 해보냐면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잘 몰라요. 이거 안 써봐서. 예, 이 밸류 값이 잘 여기 출력이 되는 걸 봤죠. 그럼 우리는 이 패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 포스트 갔다가 포스티드라는 게 넘어오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제 V는 확인을 했다. 이제 알았어.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시면 돼요. 자, const r은 await고 패치인데 이번에도 독스야. 똑같은 독스 지금 그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번에 메소드는 포스트야. 대문자. 이게 소문자로 해도 아마 될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똑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트 한 거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포스트 하는데 여기에 그게 들어가야 되죠. 뭐가 들어가야 되지? 데이터는 v. 이게 바디인가? 바디겠지. 네, 바디를 찍어봐야죠. 여기 바디가 찍히겠죠. 제가 보낸 바디가 이게 맞다면. 자, 그러면 자, vvvs를 보내봅니다. 자, 여기로 포스트로 보내고, 지금 어디까지 됐냐면 포스트 보내서 여기 들어온 거 확인했죠. 여기 지금 포스트 찍혔고, 근데 리퀘스트 바디가 없대. 내가 분명히 바디에 v라는 걸 넣어서 보냈는데 없대. 근데 아무튼 걔는 없지만 포스티드 해서 요 값이 지금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포스트는 잘 된 거야. 근데 리퀘스트 바디가 원하는 작용을 안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리퀘스트를 찍어보면은 진짜 복잡한데 한번 그래도 찍어볼게요. 한번 리퀘스트에서는 어떤 친구들이 있길래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자, 포스트를 눌러 딱 하면은 리퀘스트라는 애가 있다 맛이에요. 이 중에 지금 바디가 있는데 이게 그냥 해서는 지금 파람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있고 바디가 이 안에 있는데 그게 그 읽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파서가 필요해요. 바디를 파서하는 게 필요해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요 쓸 위에서 써주면 돼요. app.use 하고 express. 지금 제이슨이 아니라 텍스트 형태로 보내고 있죠. 텍스트였나? 이렇게 하는 거였나? 이렇게 하는 거였나? 이런 게 궁금하면은 저기 express.js 뭐 .com 가면 나와 있죠. 근데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 이거를 해주면 요 밑에는 바디를 파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안 돼요. 버드는. 얘 버드까지 하려면 요 위에서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무튼 요 밑에가 이제 API 영역이기 때문에 요 텍스트를 이렇게 한다라고만 해주면 되죠.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딱 하면 포스트 리퀘스트 바디 들어온 거 보이죠 지금. 리퀘스트 바디가 잘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뭐 의미 없지만
뭐 마지막으로 해줄 거는 풋이나 델리트, 풋은 좀 귀찮고, 풋은 마찬가지로 요 풋은 언제 쓰냐면 포스트로 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리스트 형태로 쭉쭉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앱에서 보면 이렇게 1번, 2번, 3번. 그 3번에 있는 걸 눌러가지고 거기에 박스에 뭐 값을 바꾼 다음 딱 눌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요.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Vue.js에서 제 화면에 자신이 생기면 그때 하기로 하고, 딜리트를 해볼게요. 근데 딜리트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딜리트라 하면은 보통 이제 어떤 이런 데이터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식하게 이런 데이터를 밀어넣고 있지만 사실은 연번이 들어간 데이터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데이터에 그 번호가 있다고요. 1번 데이터인지 3번 데이터인지. 그래서 만약에 딜리트를 하더라도 3번 데이터를 지우고 싶을 거야. 풋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4번 데이터를 지우거나 뭐 5번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딜리트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써주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거나 지울 수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딜리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딜리트 독인데 보통 이 함수에는 몇 번째인지 뭐 이런 식으로 4번째인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딜리트 독이고 넘버 인덱스, 아 이게 타입스크립트가 아니지. 아무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데 비슷하지가 않지. 얘랑 비슷한데 독스에 뭐냐면 바로 여기에 이 i가 이렇게 하면 텍스트죠. 요 i가 숫자, 지금 숫자인데 숫자를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템플릿 스트링으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면 독스의 i 요런 거를 파라미터라고요. 파라미터. 그래서 몇 번째를 지울 것이다 라고 이제 하고, 바디는 없죠. 딜리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넘겨줘서 그 파라미터를 지우고, 사실 이 응답도 뭐 받지도 않아요. 그냥 의미가 없잖아요. 지웠는데 오케이 뭐 그냥 200 이거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응답을 받은 걸로만으로도 그냥 저희 끝나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뭐 근데 한번 뭐 어떻게 됐는지, 오케이가 뜨는지 딜리트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참에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에선 그럼 요거를 어떻게 부르냐, 얘를 어떻게 부르냐면 request.params.가 있어요. params.에 id가 있고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하나로 설계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의 파라미터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얘도 꼭 두 개여야지 여기 들어가요. 하나짜리는 여기에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 해보면 돼요. 이렇게 저장하고 또 해보면 되잖아요. 저장하면 반영됐고, 여기서 deleted가 헷갈리니까 딜리트를 한다. 딜리트를 하는데 탁 누르면 자 어떻게 되나요? 지금 OK 들어왔고, 지금 통신 잘 돼서 연결해서 이제 들어왔고, 리퀘스트 파람스라는 게 이제 나오죠. 리퀘스트 파람스에는 지금 아이디 하나 있어가지고 아이디는 4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URL이니까, 결국엔 URL이잖아요. 지금 URL이니까는 URL은 스트링이죠. 문자열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RESTful API 오늘 다 끝난 겁니다. 요거를 이해하면은 대부분의 직장 생활이나 뭐 하는 데는 저는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이제 복잡해질 뿐이에요. 그냥 많아질 뿐이지, 양이 많아지죠. 그 이상의 뭐 고난도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없다고 봐요. 만약에 고난도고 복잡해진다는 거는 뭐 내가 봤을 때는 복잡하게 잘못 짠 거야.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복잡한 거지, 이런 라우터 딜리트나 이런 메서드 이런 어떤 근본적인 내용은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뭐 배울 게 뭐
뭐 있을 수도 있겠지. 거의 근데 요거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백엔드는 미안한 얘기지만 할 게 이 정도뿐이다. 그리고 이런 거 잘 안 쓴다 요새. 백엔드 이런 거 잘 안 쓰죠.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으로 API를 기점으로 백엔드도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도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런 못생긴 UI 말고 이제 Vue.js로 다음부터는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